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제11회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차 강의의 주제는 가산수당 또는 할증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 1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나 또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산수당 제도 또는 할증임금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가산수당 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러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억제하고 또 그런 근로를 하게 되면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이 긴장을 주게 되고 또 근로자의 생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이것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바로 이런 가산수당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근로 뭐 이런 것은 참 억제하고 제한해야 되지만 또 기업을 하다 보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이런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므로 이제 연장 근로라든가 휴일 근로 그리고 야간 근로, 특히 이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걸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보면은 6시 퇴근 이후를 그냥 야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야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야근이라는 거는 야간 근로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거는 오후 10시 이후 그리고 오전 6시까지 의 시간에 근무할 때 그것을 야간 근로 또는 심야 근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는 그냥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통상임금 50% 가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2018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 가산수당을 부과하는 방식을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119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이제 먼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서 뭐 종전하고 같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50%,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연장근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전부 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기본적인 연장근로가 있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그 주 12시간을 넘어서 더 연장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있었죠.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 사업에 있어서는 그 연장근로에 제한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또 연장근로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들에 대해서, 즉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그 연장근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제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그 제도 외에 다시 주 12시간을 한도로 해서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변형 근로시간 제도는 주 평균 40시간을 지켜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40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은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 12시간을 더 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다 살핀 부분이니까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배우셨는데,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하루에 7시간 근무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그 1일 7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이 좀 바빠가지고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는 1시간 초과근로가 생긴 것이죠. 그럼 이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네, 요 연장근로 1시간, 이것은 8시간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범내 초과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 범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들어맞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초과근로수당 즉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착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그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좀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만약 거기에 처음에 약속한 시간보다 초과 근로를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내 초과 근로를 할지라도 가산수당이 붙지만 일반 근로자,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 초과 근로시간, 즉 소정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 법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산수당 제도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 법에서 아주 세밀하게 바뀐 부분이죠. 거기 법을 보시면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로라고 하는 것은 법정 휴일이든 약정 휴일이든 어떤 휴일이든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을 휴일 근로라고 하는데 이때 그 휴일 근로를 8시간 이내로 했느냐 아니면 8시간을 초과해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산수당 지급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라면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면 되겠고 만약 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 8시간을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100%의 가산 즉 더블로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블로 줘가면서까지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회사에 뭐 이익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노무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야간 근로 가산수당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간 근로 그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이것이 야간 근로에 해당한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고 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야간 근로에만 해당되면 이게 기준 근로시간 이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대로 야간 근로수당 50%를 가산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만약에 6시간을 근무한다. 이랬다고 하면 그 6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야간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50%를 가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가산수당들이 혹시 중복 지급되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면 이 가산수당 중복 지급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이죠. 야간 근로와 연장 근로가 중복된다. 네, 그러니까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데 또 이것이 연장 근로에도 해당된다 하는 이런 시간이라면 이거는 50% 각각 가산해서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제일 쉬운 예로 들면은 연장 근로를 오후 6시 퇴근 마치고 오후 6시 종료 마치고 이제 연장 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연장 근로가 쭉 진행되다 보니까 오후 10시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만약에 계속 연장 근로를 했다면 10시까지는 그냥 연장 근로죠. 그러니까 10시를 넘어간 이후 2시간은 그것이 연장 근로인 동시에 야간 근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2시간 분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100% 더블로 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휴일 근로인 동시에 야간 근로인 경우에는 이 경우도 각각 그 가산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기억하시려면 야간 근로에 해당되는데 이때 연장이나 또는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때는 50% 각각 중복해서 가산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조가 남았죠. 뭡니까?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하고 중복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법으로 다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중복된다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근데 2018년 이전 입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우리 현장에 굉장히 논란이 된 겁니다. 주 40시간 이미 마쳤는데 그런데 일요일 날 다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연장 근로인 동시에 또 일요일이 주휴일이니까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가산과 휴일 근로 가산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계에서 이걸 엄청나게 주장을 했고 일부 하급심에서는 그렇게 맞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딱 항별로 구분해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중복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6월 달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휴일 근로와 그 연장 근로는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될 수 없다라는 이런 판례가 나와서 정리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노동법상에 나오는 뜨거운 쟁점을 아주 멋지게 해결한 방법이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면서 그 법을 딱 받아서 대법원 판례가 딱 나와주면 이러면 정말 논란의 여지 없이 그 기준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우리 노동과 관련된 아주 어떤 뜨거운 쟁점들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입법과 또 판결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지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주장하려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23페이지에 보시면 보상휴가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그러한 보상휴가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은 근로자 대표하고 그 문제를 서면 합의해야 된다는 점이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임금을 가름한다 이랬는데 이 임금은 어느 부분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했다고 할 때 이제 일단 그 한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기본 통상임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가산수당, 이것이 서로 다 합친 것, 이걸 갖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가산되는 부분만, 가산수당 부분만 이것을 임금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여기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그냥 임금이라고 말을 해놓으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근로한 부분에 대한 본래 줘야 될 통상임금조차 휴가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사례는 없고 판례도 없기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근로자가 자기가 일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않고 그 휴가로 받겠다, 이런 근로자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말하는 그 휴가로 줄 수 있는, 보상휴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가산되는 부분, 가산수당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혹시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실 경우 이 서면 합의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잘 적으신다면 서로 간에 분란이 없이 이 점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상휴가 제도를 실시하시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면 합의 내용 중에 이 보상휴가를 그러면 몇 프로를 주느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더 가산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휴가가 예를 들어 8시간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120%를 지급한다, 이런 약속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건 다시 어떻게 또 보상하는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서면 합의에다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여기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중복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특히 야간근로가 같이 중복될 때는 그것은 중복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 가산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직접 돈으로 주지 않고 그것을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수당 지급 사유라든가 또 보상휴가라든가 이게 실무적으로 아주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들인데 한번 연습 문제를 하나 내보았습니다. 거기 교재 124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가 하나 있죠. 주 5일째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시행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근데 업무가 늘어나면서 근로자 A가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근무, 휴게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까지고요. 또한 일요일에는, 즉 주휴일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근무, 휴게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까지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 근로자 A에게 지급해야 되는 가산수당은 몇 시간분일까요? 또 서면 합의에서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의 120%로 한다, 이렇게 회사에서 정해놓았다면 그러면 근로자는 몇 시간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산정해 내실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가산수당 문제라든가 또는 보상휴가 문제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교재 12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수당과 관련된 또 보상휴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가산수당을 다룰 때 나머지 하나의 문제는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그 포괄산정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약속한 포괄산정임금 그것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이런 취지로 많은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제도를 많이 실행했는데요. 나중에 판례해부 27번부터 31번을 잘 보시면은 이거는 판례에서 명백하게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포괄산정임금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은 뭐냐면 통상임금 시간 계산해서 거기에 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 거기에 만약 가산하는 요건들이 발생하면 즉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가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그 가산율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면 되는 거지 그걸 포괄적으로 산정해서 근로시간이 연장이든 휴일이든 야간이든 얼마 됐든 간에 일정액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적인 임금으로 정하는 것은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예외적으로 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특수한 업무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약정을 포괄산정임금 약정을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은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그러한 전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판례들을 쭉 살펴보면 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 이 운수업종 버스 운수라든가 또는 택시 운전 같은 이런 업종들이 바로 이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버스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이제 판단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근로시간 특례 적용해서 여객 운송 사업은 제외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버스 운송 이것은 그 예외적으로 포괄산정임금제를 하기는 이제는 어렵지 않겠는가. 종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실무에서 좀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감시 단속적 근무, 경비업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뭐 밤에 근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이렇게 산정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운송업이나 이런 경비업 정도에서만 포괄산정임금이 인정되지 그 외에는 이제는 가산수당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서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추가되는 부분 가상수당 부분은 서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이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서 뭐 인건비를 조금 절약한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은 뭐 있겠습니다만 뭐 일률적으로 포괄산정임금제로 해가지고 그냥 후려치는 식으로 이 가산수당을 안 주려고 완전하게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사용자의 의도는 이제는 허용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회차 우리가 가산수당과 관련된 문제 또 포괄산정임금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그 판례부 27번부터 31번까지 그 내용들을 잘 좀 살펴보시고 일반적인 가산수당에 대한 판례 여부는 21번부터 26번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그 판례 해부들을 잘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회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회차 강의에서는 이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또 사례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라 다음 12회차 강의도 상당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2회차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